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이제 잘못된 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나는 지금 맛있는 음식 본다고 정신이 팔려서 맞아. 아니 잘 먹고 잘 자고 아니 예쁜 선생님의 일상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저기서 뭐 먹는 거 말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저는 하나 찾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모두의 이야기 하셨을 때 잠이 보약이다. 잠을 잘 자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밤에 먹방이니까 네.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 주무시고 나서도 아침이 뭔가 개운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한 9시 정도에는 자는데요. 네. 근데 9시 정도에는 자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야식 어린이세요? 아니 9시에 주무신다고요? 저는 9시 10시 정도 문제장 보다가 주무시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타입인데요. 네. 저기에서는 지금 10시, 뭐 12시, 2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아, 하면서 새벽까지? 자는데 그럼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았고 네. 잠자는 시간이 늦어진 거네요. 네. 그 하루에 몇 시간 자요? 평소에는 한 7시간 이상은 항상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저기에서는 이제 한 4시간, 5시간 4시간? 이런 정도만 계속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그 수면 시간이 매번 또 달랐다는 겁니다. 매일 달랐다. 네, 매일 달랐다는 거예요. 아. 규칙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수면 시간과 내장 지방의 그런 연관성은 많은 연구들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실험자들에게 2주 동안 4시간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줬더니 그 체중의 변화는 거의 없었는데 내장 지방은 또 한 1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또 그리고 연구진들이 봤을 때 보통 지방이 쌓일 때 우리는 피부 아래에 먼저 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내장 쪽에로 더 많이 지방이 쌓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큰일 났네. 조우정 씨하고 저는 아침 방송 라디오 DJ인데 거의 몇 년째 지금 아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지금. 이상 못 자요. 그럼 내 거 막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12시, 1시. 그때 자면 5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4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12시, 1시 정도 자고. 그걸 저는 2년 했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면 시간이 개인 차이가 물론 있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면 네. 불과 일주일 이내만 그렇게 해도 몸이 달라져요. 맨날 피곤하구나. 네, 우리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낮에 깨어 있을 때 허기가 잘 지고, 그러니까 우리 배고파요. 네, 평소에 먹는 양도 많아지고 네.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고, 맞아요. 그렇죠. 네, 단 그다음에 음식 당기고. 네,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니까 기출의세량은 떨어지고, 어. 그러니까 잘 붓고, 예. 그러니까 살이 잘 찔 수밖에 없잖아요. 수면 부족으로 찌는 살은 내장 지방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예. 잠을 잘 자야지 살이 빠진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나는 야식 때문에 지금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서 살이 안 빠지는 거네. 아, 잠 못 주무세요? 네, 야식도 때문에 먹고 잠을 못 자서. 잠도 늦게 자고. 아, 예. 두 개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름이 야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야식 먹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먹을 때. 아, 너무 근데 행복하죠. 이게 장기간이 되면 실제로는 우울감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비만도도 당연히 높아지고 네. 아침 식욕이 없어집니다. 아침을 거르고 네. 페이스가 깨지고 다시 또 야식을 찾게 되거든요. 야식 때문에도 얼마든지 찔 수 있습니다. 엄마들한테 애 재우고 밤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완전 소중하죠. 밤에 밀린 드라마 봐야지, SNS 한 번 하면 1시간 넘지. 막 우리도 이런 개인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생님, 저희 좀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매번 일찍 자서 꼭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건 아닌데 본인의 패턴을 잘 만들어서 해야 우리가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또 조절을 잘하고 또 에너지를 높이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또 그렇게 되면 잘 되게 되니까 뱃살도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이게 잠을 잘 자자. 네. 저도 사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잠자는 시간을 1시간 늘리면 6km를 걷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6km 정도 되면은 이게 걸음수로 결국 적지 않은 걸음이거든요. 너무 괜찮은데요? 네. 그럼 남편이 살 좀 빼 그러면 잠깐 살 좀 빼고 올게 하고 당신 애 봐, 내가 살좀 너무 빼고 올게. 괜찮다. 하면 되는 거네. 네, 네.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런 연구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과식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적정 시간을 넘어선 수면 시간은 오히려 또 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7시간 반 정도 자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10시간 잔다고 60km 걷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가면 또 감소 효과가 사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찌게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제 시간에 못 일어날까 봐 이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놓고 1시간마다 이걸 끄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많죠. 네. 잠을 짧게 자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리듬을 계속 깨고 있으니까. 그리고 잠은 1시간 반에 하나씩 자거든요. 90분짜리를 몇 번 자느냐로 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깨워버리면 안 잔 거랑 똑같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알람을 여러 개 맞추는 것보다는 본인을 믿고 알람을 믿고 딱 하나만 맞춰서 정확하게 깰 수 있는 게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 알람 몇 개 맞춰요? 저는 3개요. 왜냐면 생방에 늦으면 맞아요. 불안하니까. 저도 5개를 맞춰놓는데 다섯 그중에 이제 2-3개 일어나죠. 나머지 네. 2개 이제 일어나서 끄는데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게 알람을 여러 개 맞췄다는 걸 알잖아요. 네. 첫 번째 걸 끄고 두 번째 때 일어나서 울려. 그냥 자버린다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맞아요. 자, 저희 한지민 선생님의 살찌는 그림 찾기 첫 번째로 저희가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부분을 찾아봤는데, 자, 두 번째는 뭔지 좀 감이 안 잡히 혹시 과식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가짜 식욕입니다. 가짜 식욕? 식욕? 네. 아니, 식욕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거지 가짜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에너지가 정말 필요할 때 먹게 되는 게 바로 진짜 식욕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도 그냥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거가 있으면 그건 바로 가짜 식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관에서는 팝콘이 짝꿍이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럼요. 이렇게 먹어야죠. 생각하거나 아니면 축구장에서는 치맥을 먹어야겠다 치맥이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 야구장이요. 그거는 사실 그때 가서 꼭 먹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사고 보잖아요. 그런 거가 바로 가짜 식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당구장에 갔을 때는 식사 때도 안 돼 꼭 짜장면 시키거든요. 아, 군만두랑 먹으면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비가 오면 또 전 붙여야죠. 막걸리. 원래 근데 그게 가짜 식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짜 식욕이 출몰하는 시간대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식욕이 출몰하는 그런 시간대는 오전 8시, 그다음에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규칙인지 혹시 아세요? 아, 뭘까? 규칙이 있대요. 다른 것 같아요. 5시간 간격 아닌가요? 아, 5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가짜 식욕은 다릅니다. 가짜 식욕이 출몰하는 시간대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3시 14분, 오후 9시 31분입니다. 아니 오전 11시면 제가 이제 집에 집안일 하고 딱 앉아서 과자 먹을 시간이고 3시 14분이면 떡볶이랑 순대 먹을 때야. 그리고 이거 9시 31분이면 저 야식 이제 뭐 야식 들어가 먹을지 있죠. 어플 찾아볼 때인데 그렇지. 이게 어떻게 가짜 식욕입니까? 아, 이게 진짜 식욕하고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끼를 건너뛰어 보면 돼요. 어떻게 건너뛰면 배가 죽겠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가짜 배고픔은 뭔가 내가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살짝 올라갔을 때 이걸 달래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오후 3시 14분은 네.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뭔가 심심하고 뭔가 뭔가 땡기는 입이 그치. 궁금하거든요. 낙후 시간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한지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11시, 3시, 9시가 어떤 특징이냐면 메인 식사를 과식을 했거나 특히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면 종류, 빵 이런 걸 먹었을 때는 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또 배고파.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가짜 식욕 때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떠 있어요. 맞아. 야, 떡볶이 먹자. 피자, 뭐 피자 먹자. 뭐 라면 이미 생각이 끓일까? 나 있어. 뭐 이렇게 메뉴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탄수화물이에요. 가짜 식욕이네. 단 음식들이고. 네, 그래서 그게 다 뱃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런 음식들은 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750kcal 이상 보통은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식사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참아진다고 이게 식욕이 참아지면 아, 힘들어요. 비만이 왜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막 욕하고 그래도 되나? 전화하세요. 어떻게 참아야 돼요 이거? 알려주셔야죠. 요하나 씨는 지금 표정이 떡볶이 한 2인분 정도 드셔야 되는 머릿속에 상황이에요. 떡볶이가 지금 딱 박혀 있는 거야. 먹는 게 식욕 낙인데. 참는 게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근데 가짜 식욕 잠재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입이 심심한 건지 배가 심심한 건지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네. 어찌됐건. 네. 그걸 하려면 물을 한 잔 마셔보거나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셔봤는데 뭐 음식 생각이 안 나면 사실은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제가 또 자세히 보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갑자기 뭐가 궁금한 게 많은 거는
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입이 심심한 거예요. 입이 외로운. 좀 나를 좀 만나게 해줘. 왜냐하면 진짜 일정 시간 동안은 씹고 하는 저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뇌에다가 호르몬 나오라고 하고 이제 그런 리듬을 타게 할 수 있는데 혼자 있는데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제가 몇 사람 말고는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 아니거든요. 왜 저한테 이렇게 슬쩍 손이 네, 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뭔가 궁금하다 소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고 대화를 하면 또 같은 제때되는 어떤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 가짜 식욕을 참지 못하고 뭔가라도 정말 먹어야겠다. 가짜 식욕인지는 알겠는데 또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고기를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꽃등심 이런 거요? 잠깐만요. 고기 좀 사야겠네. 오후 3시 14분과 저녁 9시 31분에 고기를 먹으라고요. 네, 차라리입니다. 차라리. 왜냐면 우리가 가짜 식욕을 느낄 때 보통 먹고 싶은 것들이 어떤 거세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죠. 다 탄수화물이죠. 보통 다 단맛을 느끼는 것들, 보통 정제 탄수화물 단당류이거든요.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그쵸? 막 세로토닌 분비되는 느낌. 케이크 같은 거. 들고, 그쵸? 중독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행복하고 중독성이 있고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데 급하게 다시 인슐린 분비돼서 확 떨어지면서 다시 배가 고프고 이게 계속 가짜 식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짜 식욕이지만 뭔가를 먹어야겠다고 하면은 단백질, 고기보다는 물론 뭐 두부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더 좋긴 하겠죠. 진짜 두부 드세요, 그럴 때? 배고플 때 두부 드시냐고요? 술을 먹으면 왜 의사 선생님한테 화를 내요? 죄송합니다. 저 괜히 화를 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관리가 전혀 안 되실 때는 네. 혈자리를 눌러놓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귀 앞에 귓구멍 바로 앞에 보면 약간 살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거 앞부분 요 살 있는 부분 바로 앞을 눌러주면 거기가 기점이라는 곳입니다. 기점. 네, 우리 왜 기아 상태라고 할 때 그 한자를 똑같은 네. 기자를 쓰는 거라서 식욕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Y자로 생겨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귀 네, 안쪽에. 있어요. 네. 네. 그 Y자의 그 틈 사이를 눌러보면요. 거기가 이제 신문이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우울감,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서 막 뭐가 먹고 싶을 때 뭐 전화를 해서 누구랑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듣는다거나 뭐 잠깐 뭐 활동을 하는 것들처럼 이 자리도 그런 식으로 안정을 시켜주면서 식욕을 잇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요.